오늘부터는 현대 물리학 관련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이 원자 세계를 설명하는 이 양자역학이 기본적인 것인데요. 20세기 초엽에 여러 가지 물리 현상들이 새로운 물리 현상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물리 현상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그 뉴턴 역학과는 다른 그러한 개념으로 설명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발생해서 결국 그것이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역학 체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일반 물리학 강의니까 상세한 내용보다는 역사적으로 이 양자역학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파동의 입자성 관련돼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가 이 광학 강의에서 또는 1학기의 파동 강의에서 배웠다시피 이 파동이라는 것은 입자와 그 성질이 다르죠.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파동은 중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중첩이라는 그러한 현상 때문에 결국 파동은 간섭과 회절을 합니다. 이 간섭과 회절이라는 것은 입자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그러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파동과 입자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죠. 그리고 파동은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입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0세기 초엽에 이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실험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흑체 복사입니다. 원래 그 온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체에서는 전자기파 복사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 온도에 의한 화재입자의 표면에 있는 그 화재입자 이온들의 진동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전자기파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온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에서는 전자기파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흑체라는 것은 이 공동 비어있는 공간에 이러한 이 바늘 구멍을 뚫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바늘 구멍 안으로 이 전자기파가 들어가면은 이 표면에서 이 반사하면서 흡수가 되죠. 전자기파가. 그래서 완전히 이 표면에 전자기파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보면 검게 보이니까 이걸 갖다 흑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흑체에 열을 가하면요, 온도를 높여주면은 이 온도에 의해서 이 표면에 있는 이 안쪽 표면에 있는 전자들이 진동을 하죠. 진동을 함으로써 전자기파가 발생하고 이 전자기파들이 이 바깥으로 방출됩니다. 그래서 이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이 스펙트럼을 관찰하면요, 이러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다른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00도, 뭐 4000K, 4500K, 5000K, 5500K. 물론 가시광선 영역과 이 자외선, 적외선 영역을 포함한 이러한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 최고점의 위치가 보다시피 온도가 올라가면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죠. 이걸 뭐 비인의 변위치기라고 하는데, 변시하기로 하는데, 계속 해서 다음에 이 변위치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쨌건 이 흑체의 온도에 따른 어떤 특정한 이러한 연속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이 그 당시 물리학자들이 그 당시의 물리학 이론을 이용해서 이 스펙트럼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전부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1900년에 이 프랑크라는 사람이 이 양자 개념으로 흑체 복사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 프랑크의 광양자설이라는 것은 진동수가 F인 전자기파는 HF의 에너지 양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주장은 결국 이 파동이라는 것이 전자기파가 파동이잖아요. 전자기파 파동인데 이 파동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것을 주장한 거죠. 입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파동의 입자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는 이 기본 에너지의 배수만 가능하다. 그래서 에너지의 불연속성, 불연속적인 에너지. 그래서 고전 물리학자들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불연속일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불연속적 에너지와 그래서 불연속을 뜻하는 것이 바로 양자죠. 양자 개념이죠. 양자화 개념이라고. 양자화를 하는 것은 불연속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양자화, 모든 물리량들이 양자화되었다 하는 것은 그 물리량이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H를 우리가 프랑크 상수라고 하는데 프랑크 상수는 이러한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고전 물리학자들이 흑체 복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레이라든지 진서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것을 사용했냐 하면은 이 흑체 안에 우리가 파동, 역학 부분의 파동을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공동도 하나의 이러한 끝이 이런 식으로 있는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공동 안에서 형성되는 이러한 전자기파가 이러한 형태로 그래서 끝이 지금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뭐 공동 안에도 고정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가
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 한 번 또 꺾이는 경우, 두 번 꺾이는 경우, 세 번 꺾이는 여러 가지 이런 모드들이 있는데, 모드의 수는 뮤는 진동수로 나타나요. 어떤 진동수 뮤에서의 모드 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얻느냐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의 세력당 모드의 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복사 스펙트럼,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드의 수에다가 모드당 평균 에너지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드당 평균 에너지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 고전 물리학자들은 이 에너지가 불연속이잖아요. 불연속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적분을 사용했죠. 0에서 무한대까지 에너지의 이 평균값이니까요. 평균값이 불정한 팩터고요. 그래서 평균값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에너지의 그래서 에너지를 연속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적분을 통해서 이 평균 에너지를 구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KT라는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여기 넣어주면은 이 특정 진동수 또 특정 온도에서 진동수 뮤에 대한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파장에 대해서 나타내면은 이러한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1 over 람다 사성에 비례하는 이러한 것을 내시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 람다에 대한 뮤잖아요. 뮤 값이고 람다에 대한 것인데 그래서 이것도 뮤고 람다에 대한 것인데요. 1 over 람다 사성이니까 여기 쪽이랑 이래 잘 맞을 수 있겠죠. 이래 가니까 그런데 이게 이 0으로 감에 따라서 이게 무한대로 이래 발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전혀 설명이 안 되죠. 이 이론으로. 그래서 이 이론은 파장이 높은 쪽엔 가능한데 이쪽은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전 물리학적 연속적 에너지 개념으로서는 이 흑체 복사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이 플랑크의 생각은 불연속적 에너지죠. 불연속적 에너지니까 결국 NH 미우라는 이런 불연속적 에너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불연속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적분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서메이션을 갖다가 하죠. 불연속이니까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 NHν 그래서 에너지는 어떤 이 양자수에다가 H뮤를 곱한 것인데요. 이런 에너지만 가능하니까 N은 0에서 무한대까지 해가지고 이러한 서메이션 행수로 에너지가 띄엄띄엄하고 결국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평균 에너지를 갖다가 이런 서메이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앞에 우리가 모드의 수는 하기 때문에 모드 수에다가 곱해주면은 이런식 얻을 수 있고 이걸 파장으로 나타내면은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가 얻은 이 스펙트럼의 파장에 따른 에너지를 여기에다가 특정 온도, 예를 들어 5500K에서 5500 대입시켜주고 파장에 따라서 피팅을 해보면 정확하게 이 커브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온도가 다를 때 5000일 때도 해보면 동일한 그리고 4000 모든 온도에서 이 식을 통해서 이 흑체 복사 스펙트럼 실험이 완벽히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프랑크의 이 광양자 개념이 이 흑지 목사를 완전히 설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 에너지를 보면은요, 어떤 특정 온도에서 스펙트럼 전체 에너지를 보면은, 이 밑에 에너지를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T4성에 비례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봉우리 파장이 최대 되는 부분의 파장이 이런 식으로 온도가 높아짐으로써 좌측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파장이 최고 지점이 온도 증가에 따라 짧은 파장 쪽으로 이동하는데 그것이 이러한 걸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빈의 변위치기라고 합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렐레이 진즈가 유도한 것인데 원호 람다 4성으로 이쪽으로는 맞는데 이쪽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프랑크 거든 C고 그리고 이것이 모든 흑체복사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피부 온도가 35도 C일 때 인체에서 방출되는 세계 가장 큰 흑체복사의 봉우리 이런 거죠. 요 위치죠. 자, 이거는 빈의 변위책을 통해서 계산하면은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적외선이죠. 그래서 사람의 몸에는 항상 이 36.5도 근방에 때문에 온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물론 적외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적외선 카메라로 이 밤에도 사람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고 뭐 이러한 적외선 카메라가 이 전쟁 전투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온도 2000K 텅스턴 배열장구. 요즘 배열장구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가장 세계가 큰 복사의 봉우리 파장은 뭐냐? 이것도 뭐 동일한 식을 이용해서 온도만 바꿔주면 되니까요. 1.45로 이것도 이 적외선이죠. 자, 그리고 표면동 5800K인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복사 봉우리의 파장은 5000영어제니까요. 이는 500나노미터죠. 그래서 노란 색깔 빛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서는 진동수와 2.45GHz인 전자기파를 사용합니다. 이 진동수가 물의 진동수와 비슷해서 음식에 있는 물을 진동시켜 가지고 이 음식을 데우는데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파가 이 광자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프랑크의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전자기파는 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입자를 우리가 광자, 포톤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포톤. 그래서 이 포톤의 이 한 개의 에너지가 뭐냐 이걸 묻잖아요. 자, E 이퀄 HF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어주면 되니까 HF 이어주고 H 넣어주면 이런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1 일렉트론 볼트는 전자가 1볼트에 있을 때 에너지이기 때문에 1.69 CMR19성이고 이걸 이용하면 마이크로파의 광자의 에너지는 15-5성 일렉트론 볼트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광전효과라는 실험의 결과가 있었는데, 이 실험 결과도 물리학자들을 골치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광전효과라는 것은 이 전자기파를 이 금속에 비추었을 때 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빛을 이용했을 때 전자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포토엘렉트릭 이펙트로 광전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이 고전 물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되죠. 왜냐하면 전자기파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파동이니까 이 파동의 에너지를 금속 표면에 있는 전자들이 받아가지고 이 전자가 핵의 구속을 깨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구속을 깨고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광전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물리적으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전효과 실험을 고전 물리학적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광전효과 이런 장치로 실험을 하는데요. 진공관 안에 전극이 있습니다. 금속이죠. 전극이 있고 빛을 비춰주죠. 이 금속판에 빛을 비춰주면은 광전효과에서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 전극에 전압을 걸어줄 수 있죠.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가 이동해가지고 전류가 흐르니까 그 전류를 관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의 세기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파장은 고정식이고, 그래서 이 아주 센 빛, 중간 빛, 약한 빛,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어떤 특정 파장의 빛을 세기를 변화시키면서 측정을 해보한 결과가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빛이 금속을 때리면은 이 전자들이 여러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튀어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에너지를 빛을 붙여서 완전히 다 받을 수 있고 일부분 받고 여러 가지 인터랙션 상에서 이 전자가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아주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대 운동 에너지가 있을 수 있고 그보다도 더 적은 그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튀어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른 전자들은 그냥 놔두어도 이쪽 금속판으로 이동해 가지고 전류로 관측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 플러스 전압을 걸어준다고 생각해 봐요.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전압이 전자를 끌어당기죠. 끌어당기니까 전압을 안 걸었을 때는 이 빠른 전자만 이동해가 전류가 형성됐는데 이 플러스 전압을 걸어줌으로써 속도가 좀 느린 것도 이 전압에서 이쪽 끌려가지고 전류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은 이와 같이 이 전압에 따라 증가하죠. 전압에 따라 증가하는데 그다음 어느 정도 이상 전압을 증가시켜도 이것은 이 전류가 변함이 없는 그러한 포화된 지점이 나타납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이 전압에서는 여기서 이 광전효과에서 만들어진 이 여러 속도의 전자 중에서 가장 늦은 속도가 낮은 그런 전자까지 다 끌어당길 정도로 플러스 전압이 세면은 더 이상 끌어당길 전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빛의 밝기가 좀 작으니까 이보다 좀 작은 값을 가진 이러한 비슷한 형태의 이 현상을 나타내죠.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이해를 해요. 고전 물리학적 관점에서 이해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대신에 여기서 마이너스 전압을 그려줬다. 여기에 마이너스 전압을 그려주면은 전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전압에서 전자를 이쪽 오는 걸로 방해하는 거죠. 자, 방해하면은 속도가 빠른 것은 이 방해 전압을 이기고 이쪽으로 이동을 가능한데, 속도가 좀 낮은 것은 그저 이 플러스일 때는 충분히 이쪽으로 왔던 것이 마이너스 걸어줬을 경우에는 이게 이 방해를 받아가지고 이쪽 전극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시피 전압, 마이너스 전압으로 점점 크게 걸어주면은 이 전류가 감소를 합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이 가장 빠른 여기서 광전효과로 발생하는 가장 빠른 전자까지도 막는 이쪽 전극에 오는 것을 막는 그런 큰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줬을 경우에 전자는 더 이상 이쪽으로 오지 못하니까 전류가 0이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전자가 이동이 안 되니까 0이 됩니다.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이 정지 전압, 스타핑 볼테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전효과에 의해서 발생된 전자를 모두 정지시키는, 결국 이쪽으로 못 오게 하는 그런 마이너스 전압, 어머니 전압을 우리가 정지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전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빛의 시계가 큰 것이 에너지가 크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 빛이 밝은 빛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크니까 여기서 튀어나오는 전자들이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튀어나오니까 속도가 빠른 게 많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정지시키려면은 더 큰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줘야 된다고 생각했죠. 왜냐면 이게 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이쪽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정지 전압이 정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권은 예를 들어 이쪽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 밝기와 빛의 밝기와 무관하게, 빛이 밝거나 어둡거나 무관하게 동일한 파장의 빛인 경우에는 이 정지 전압이 똑같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광양력설을 이용해서 이 광련 효과를 완벽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광양자설에 의하면은 진동수 F인 전자기파는 HF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 알갱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에너지를 가는 것은 이 전자기파의 에너지라는 것은 이 파장에만 관련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자체가 파장이랑 관계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지 전압은 빛의 파장에만 관련된다. 그래서 빛의 세계에 무관하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HF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광자죠. 광자들이 금속 표면을 때립니다. 때리면은 이 표면에 있는 전자들은 핵에 의해서 묶여 있죠. 그래서 묶이는 에너지가 워크 펑션으로 파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래 묶여 있으니까 이보다도 큰 에너지를 받으면은 튀어나올 수 있죠.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자, 그래서 이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 사실 이 최고 운동 에너지예요. 튀어나오는 전자의 최고 운동 에너지인데 HF라는 에너지를 받았죠. 받고, 그리고 파이라는 이 에너지를 핵의 구속을 깨는 데 사용했죠. 그래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뺀 나머지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모든 에너지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니까 이게 최대의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걸 갖다가 이러한 운동 에너지를 가진 최고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면은 줄락하면은 결국 요만큼의 이 전압을 걸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EBS죠. 그래서 BS를 걸어주면은 결국 전자가 받는 에너지는 EBS니까요.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BS라는 전압을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줘도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지 전압이 되는데, 그래서 정지 전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이죠. 여기서부터 보다시피 이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다시피 이 정지 전압이라는 것이 사용한 전자의 파워의 진동수에만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빛의 세계는 무한하죠. 그래서 빛의 세계에 무한하게 정지 전압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빛이 밝다는 것은 앞에서 우리 데이터에서 봤다시피 이런 식으로 정지 전압은 똑같고 똑같고 빛의 밝기에 따라 똑같은데, 이게 이제 전류가 크다 하는 것은 빛이 밝다는 것은 그만큼 광자의 숫자가 많은 게죠. 그래서 전자기파를 이루고 있는 광자의 숫자가 많고 광자 숫자가 적다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지, 이 광자를 이렇게 전자기파를 구성하는 광자의 에너지는 진동수 F에만 관계하기 때문에 동일한 진동수일 경우에는 이 정지전압이라는 것이 이 빛의 밝기하고는 무한하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오는 이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이것이 0이 되는 그러한 진동수. 그래서 이게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0이 아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자가 튀어나오려면은, 그래서 이것이 운동 에너지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0이 되는 그 경우를 갖다 우리가 문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레스홀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스레스홀드, 문턱 진동수는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때, 그때 운동 에너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턱 진동수보다도 작은 진동수를 빛을 아무리 센 빛을 비춰줘야 이 운동 에너지가 전자가 튀어나온 전자하고 운동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이 전자가 튀어나올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자의 파워의 진동수가 적어도 이 문턱 진동수가 커야지 우리가 광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문턱 진동수를 하고, 또 진동수 하니까 파장도 알 수 있잖아요. 파장은 F람다는 C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문턱 파장도 우리가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운동 에너지 그리고 이 진동수를 우리가 플롯을 해보면,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이 함수들이 다르겠죠. 시간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이 식이죠. 이 식을 갖다 이렇게 부어댔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것이 이게 y축에 만나고 되고요. 그리고 기울기는 h죠. h. 그래서 이 기울기를 통해서 불항상수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은 이 광전효과는 빛을 쪼여주는 즉시 전자가 방출되는 것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빛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광량자설을 실증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전자기파가 어떤 양자,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러한 개념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흑체 복사와 이 광전효과가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 파동인 전자기파가 입자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트륨에서의 광전효과. 나트륨 표면에 파장이 300나노미터인 빛이 쪼여졌다. 금속 나트륨의 이람수는 2.46 일렉트론 볼트이다.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최대 운동 에너지는 이거잖아요. HF 마이너스 파이였잖아요. 파인데 F는 람다분의 C이기 때문에 여기서 람다가 주어졌잖아요. 람다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HF는 람다의 C고 그 다음에 파이고 그리고 H 값하고 C 값 상하니까 대입식이 주고 람다는 300나노미터를 사용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함수는 2.46V니까요. 일렉트론 볼트니까 1.67 일렉트론 볼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트륨에다 300나노미터의 빛을 비추면은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이에요. 최대값이 1.67 일렉트론 볼트니까 이걸 정지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 정지전압이 요거 똑같은 마이너스 1.67 볼트를 걸어주면 되겠죠. 다음에 나트륨에서 차단, 이것은 차단해야 하지만 이 문턱 파장이겠죠. 문턱 파장인데 그래서 앞에서 했다시피 이것이 0이 되는 경우죠. 이것이 0이 되는 온도에너지 0이 되는 경우에 문턱 진동수인데 그래서 F는 파이분의 F는 H분의 파이입니까? 파인데 이것이 람다분의 C잖아요. 람다분의 C이기 때문에 이게 스레스홀드죠. 스레스홀드 이게 스레스홀드 파장. 그래서 이걸 넣어줘가지고 람다 스레스홀드 그냥 C에 나왔습니다. 스레스홀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504나노미터 나옵니다. 자, 그래서 504나노미터보다도 파장이 이보다도 짧아야 되겠죠. 사용한 파장이 짧아야지 광전 효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진동수는 역수기 때문에 F는 스레스홀드보다도 커야지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0보다 커서 광전 효과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파동인 전자기파가 입자인 이 광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러한 개념을 흑체 복사하고 그리고 광역과 설명 완벽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또 다른 실험이 또 나왔어요.
그것이 이제 콤프톤 스캐터링인데요. 콤프톤 스캐터링은 뭐 X선을 물질에 쏘아주면은 이 외곽을 동이는 전자와 전자에서 산란이 되는데 이 전자도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쪽 T겠죠. T고 그리고 X는 이쪽으로 나오겠죠. 산란된 X네요. 그런 X선 산란 실험을 통해서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X에서부터 어떤 결정에 이런 각도로 0도 각도로 쏘면 이것이 X 우리가 입사한 것만 관찰이 되는데 이 각도를 주면 이 입사한 거하고 이 산란되는 엑스레이 피크도 관측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산란되는 X선의 파장이 입사한 것보다 달라진 것을 관찰할 수 있죠. 각도를 크게 하니까 이 사이가 점점점 벌어지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장이 점점 더 많이 변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각도가 크니까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을 관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건 입사한 것이고 이건 산란된 것인데 그 파장 차이가 각도에 따라서 입사 각도에 따라서 이러한 식으로 변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도 사실 이 설명이 좀 어려웠었는데 왜냐하면은 이 산란에 의해서 전자기파의 이 파장이 변한다는 것을 좀 이야기가 좀 힘들었죠.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붉은 빛을 사용했는데 이 뭡니까 파란빛으로 바뀌어졌다는 소리잖아요. 산란에 의해서 입사하는 것을 우리가 붉은 빛을 넣었는데 산란대에 나오는 것은 뭐 파란빛이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색이 바뀌었죠. 파장이 바뀐다, 색이 바뀐다 이런 데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왜 그렇게 전자기파의 파장이 바뀌느냐 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콤프턴은 사람이 기존의 이 광장자설을 이용하면 광자의 에너지는 HF죠. 그리고 광자 운동량은 C분의 HF가 되고요. 자, 그래서 에너지 보존칙과 이 충돌은 일종의 충돌이니까 에너지 보존칙과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콤프턴 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 실험 결과도 전자기파인 엑스레이가 입자로 광자로 구성되었다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하게 된 것이죠. 자, 이래서 유도할 수 있는데 상세한 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운동량 보존 측에서부터 그리고 이 광자의 운동량은 C분의 HV는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고 이걸 제곱했는 게죠. 이걸 제곱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갖다 얻고 에너지 보존 측에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함으로써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완벽하게 설명한 콤프턴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콤프턴 산란 실험도 전자기파가 광자로 구성되었다, 입자인 광자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일까요? 자, 이거는 람다 제로가 0.2 나노미터 X선을 어떤 물질에 구체적 산란이 되는데 45도 각도로 쏘았을 때 관측되는 파장을 구하라. 뭐 이 식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2.00717 약 요만큼 변했죠. 아주 작게 변했지만 뭐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이 약간의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왜냐하면은 비선 모든 전자기파는 막스웰 방정식으로 기술이 되고, 그리고 간섭과 회절이라는 파동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광전 효과라든지 콤든 효과 이런 실험 결과에서 빛이 입자라고 해야지 설명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마가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빛의 이중성으로 설명을 합니다만, 빛은 전달하고 중첩, 간섭과 회절을 되는 경우에는 이 파동으로 행동하고요. 빛이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할 때에는 입자성이 발현한다는 이러한 빛의 이중성을 통해서 이 전자기파인 빛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자, 다음에 2023년에 더블이라는 사람이 이 물질파를 주장합니다. 뭐냐 하면은 전자기파인 파동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거꾸로 물질도 입자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물질파의 개념의 주장입니다. 자, 그럼 이 광자의 이 운동량이 아까 봤다시피 C분의 HF고, 그리고 람다분의 H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광자 이 파동인 전자기파가 이러한 그 광자로 구성되는데, 이 광자의 운동량이 이 람다분의 H로 표현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거꾸로 이 입자라는 것이, 어떤 입자가 이러한 여기서 파동을 고치면은 람다가 P분의 H가 되죠. 그래서 입자라는 것이 이 운동량 P를 가지고 있는 입자도 파동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P는 mv분의 H, 그것이 바로 이제 더블로의 물질파 개념입니다. 자, 이 전자총에서 전자가 100V의 전압에 의해서 가속되었을 때 이 전자의 더블의 파장은 얼마인가 보죠. 자, 먼저 전자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요. 전자가 전압에 의해서 얻은 에너지는 EB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EB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 되니까 EB가 2분의 mv 제곱해서 속도로 구할 수 있죠. 속도로 구했으면은 mv분의 h를 통해서 더블의 물질파의 파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X는 파동이죠. 파동인데 X를 이용한 회절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능한 사람이 브렉인데요. 아버지 브렉과 아들 브렉이 191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 아들 블랙이 노벨상을 받을 때 이 사람은 28살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록은 깨지기 힘든 기록입니다. 액션 회절 시합이라는 것은 균이라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결정 간격이 T라고 칩시다. 그러다가 X선을 조사를 하면은 X선이 이 위쪽 표면에서 반사되는 게 있고요. 또 거기다가 이 아래층까지 가가지고 반사되는 게 있을 수 있죠. 이것이 두 파가 합쳐져 가지고 간섭이 생기죠. 그래서 간섭에 따라서 보강간섭에 따라서 빛이 보강간섭 하면은 이 에너지가 커지고 그다음 소멸 간섭도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광학에서 했다시피 이
두 개의 파의 경로차를 갖다 구해보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경로차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랑 같고, 이거하고 이거 같으니까요. 경로의 차는 이것이죠. 입사각의 세타를 하면은, 여기 D 사인 세타니까, 여기 ED죠. ED 사인 세타니까, ED 사인 세타가 파장의 배수되면은, 이 보완가습이 되죠. 이 블랙 컨디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파동이 이래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정수의 파장만큼, 경로차가 생기면은, 이런 식으로 합쳐지니까, 보완가습이 돼가지고, 밝은 무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밝은 신호를 얻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액선 회절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어요. 3차원 구조도 여러 방향으로 함으로써 결국 3차원 구조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피크들을 통해서 보완학습되는 피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복잡한 결정의 구조도 관찰할 수 있죠. 이건 회절 장치인데요. 여기 시로를 두고요. 두면은 이것이 액선이 나와서 이제 여기서 디텍터가 되죠. 그래서 이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회전시키면서 실험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DNA 나선 구조도 이 액선 회전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로잘린드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여성과학자입니다. 최초로 DNA 회절 실험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회절 실험을 이용해서 이 노벨 생리학상을 나중에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힘으로써 세 사람이 이 노벨상을 받았죠. 사실은 그 세 사람이 이 로잘린드 프랭클린의 허가 없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러한 이중나선 구조를 밝혔는데요. 그 세 사람이 노벨상을 받을 때 이 사람은 죽고 없어서 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만 이 DNA 액선 회절 실험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이 여성과학자 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액선 회절 실험이라는 것이 액선이라는 파동을 이용한 것이잖아요. 파동을 이용한 것인데 1927년에 데이비슨과 겔마가 전자회절 실험을 해낸 거죠. 액선이 아니라 전자를 이용했다 이죠. 전자회절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를 갖다가 이 결정에다가 쏘아주었을 때 그 각도를 바꿔가면서 해보니까 이러한 간섭 무늬를 얻었다 이죠. 그래서 이러한 무늬 자체는 전자는 입자잖아요. 입자인데 입자고 이러한 간섭 무늬랄 가능성이 이건 파동에서만 가능한 게잖아요. 자, 그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 전자가 이 움직이는 전자가 이 파동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이 전자총에 전압을 54V를 사용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통해서 이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이 식을 통해서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속도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더블의 파장이 1.67옹스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말은 이 더블에 의하면은 이 전자총에서 나오는 이 전자들은 1.67옹스트롱의 이 파장을 가지고 있는 이 파동이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파동 같을 경우에
이 엑슨 헬 실험 S와 같이 브렉 컨디션을 구하면은 ED 사인 세타고요. 그리고 요 각도가 지금 니켈의 결정 구조가 이런 형태로 결정 구조가 사했기 때문에 여기서 65도였어요. 65도일 때, 65도일 때 이제 이 피크를 구하는 게죠. 여기 50도라 하는 것은 입서가 65도니까요. 그래서 이런 피크가 65도 지점에 나왔기 때문에 이 브렉 컨디션을 이용함으로써 보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사용한 이 파장이 1.65옹스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은 이 더블의 물질파의 파장하고 일치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를 여기다 쏘아줬지만은 이 전자는 파장이 1.67옹스트롱인 이러한 이 파와 같이 행동해서 그래서 이 이면에서 하고 이쪽 면에서 한가고 이것이 여기에서 이제 보완 간섭이 일어나가지고 피크를 줬다 그런 결과를 얻죠. 그래서 이 전자가 이 더블의 파장하고 일치한다. 그래서 이 전자라는 입자가 이런 식의 파장을 가진 그러한 이 파동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더블의 물질파 개념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비슨 걸마의 실험 결과는 결국 전자는 입자인데 파동적인 성질인 회절 현상을 보였다. 사실 간섭인데 간섭이 비슷한 개념 사용합니다. 자, 이런 움직이는 전자도 파동적인 성질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고 따라서 모든 움직이는 물질은 파동적인 성질을 나타낸다고 유추 가능하죠. 자, 그래서 더브로이의 물질화 개념을 확인하는 실험이 이 데이비슨 게르마 실험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거 전자로 실험해도 결국 전자의 숫자가 많으면 이와 같이 이중쓰리 실험에서 마치 우리가 앞으로 이 밝고 어두운 무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더블 물질파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 원자 시계와 그리고 그 시계에서의 더블의 물질파를 비교를 해보도록 합니다. 10의 7석 미터/세크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전자 질량이 이렇고요. 더블의 파장을 구하라 했어요. 자, 람다는 mev분의 h이기 때문에 잡으려면 이래 나오고 이것은 바로 0.727옹스트롱이죠. 자, 수소 전자의 최소 반경이 0.53옹스트롱입니다. 자, 그래서 수소는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전자의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최소 반경이 0.53옹스트롱이죠. 자, 그래서 이 더블오의 이 전자, 입자인 전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더블오의 물질파의 파장이 0.727옹스트롱 가까이 되니까 이것은 이 수소 전자의 최소 반경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자는 수소에서의 전자는 이 파동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자 세계에서는 파동성은 무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원자 세계에서는 물질은 파동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질량이 50g인 돌멩이를 40m/s로 던졌을 때 더블오의 파장을 구하라 했어요. 거기 보면 10의 마이너스 34cm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돌멩이가 적어도 뭐 몇 cm 될 테니까, 직경이 몇 cm 될 테니까. 자, 이러한 거시세계의 이러한 물질들은 그 크기에 비해서, 거시세계의 크기에 비해서 이 파동이 너무 작잖아요. 파장이 너무 작으니까
이 파동성은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파동성이라는 것이 이 파동성이라는 것이 거시 세계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입자도 생각해서 뉴턴 역학이 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원자 세계에서는 이 파동성이 이 파동이라는 것이 이 원자 세계의 크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 파동성을 고려해주지 않으면은 이 원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리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고전적인 뉴턴 역학으로서는 원자 세계의 물리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양자 역학이 됩니다. 전자협익은 이 전자도 고속 전자의 경우에는 파동이죠. 그래서 파장이 짧은 이, 그, 이 전자를 이용해서 작은 물체를 관찰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죠. 과학현미경보다도 우리가 이 가시광선을 이용한 현미경보다도 고속 전자를 이용한 현미경의 것이 훨씬 그러니까 분해능을 좋은 그런 현미경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